예, 통상임금 입법화에 대해서는 전 좀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법은 하나도 바뀐, 예전부터 그대로 온 건데, 예, 근로시간 단축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노동부 지침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이 교수님? 예. 올해 되었죠. 이 정부 들어서가 아니라 96년도부터 잘못되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결국 판단의 기준이 법에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 추상적인 얘기만 있고 없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시행령인데 이제 소정의 근로의 대가에 대해서 정기성, 일률성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하나 더 하면 고정성 이렇게 한 건데 그럼 만약에 입법화를 한다면 그 이상 이 추상적인 거 이상 저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뭐뭐뭐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면 다 빠져나갈 끼고 그죠? 추상적으로 해놓고 네거티브,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뭐뭐는 안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잡아 넣으려고 어떻게 쓰는지 서로 막 갈등이. 그러니까 결국 추상적으로 밖에 입법화가 안 된다면, 즉 시행령에 있는 거를 법으로 올리는 거 이상 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의 혼란, 지금의 혼란이 입법화로 수그러 들까? 이런 좀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종의 뭐 술래잡기 같은 게인데 대체로 뭐 수당 종류가 뭐 몇십 가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유형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종류가 수백 가지라도 그것의 유형화가 가능한 정도로 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것이 전합 판결 나오기 전의 상황과 좀 다른 점입니다. 고정성의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정적 일률성은 간단히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단 종류가 많더라도 유형화가 가능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좀 가능한 여지가 높아졌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입법을 할 때 입법이 과거의 현상을 반대하는 것 외에 앞으로 나아갈 세계를 추동하는 어떤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원단에서 미래지향적 질서 형성이라는 관점을 넣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컨대 지금 논란되고 있는 상여금 문제나 복리후생비 같이 소위 비용의 문제는 얼마 부담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소위 임금체계의 단순 명료화라는 또 다른 어떤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사가 외국에 보면 산별 업종별 할 때 직무 분석 분류표하고 소위 임금 항목에 관해서는 손해 여부만 정리가 되면 이건 충분히 표준화, 묘주화 가능하거든요. 이 노력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 이 부분에 속에서 해법이 잘 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과거보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좀 구체화시키는 것이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덜 추상적인 입법화가 가능해졌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 낌새를 넣습니다. 저는 하나 우려하는 것은 여기서 입법화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그 이제 정도의 차이고 얼마나 균형을 만들. 구체로 들어갈수록 현장에서 임금 체계를 지금 한참 개편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앞으로 개편해야 될 우리 숙제도 있는데 이게 왜곡되는 현상을 와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해요. 예. 그래서 아까 박지순 교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다양성을 법 한 조문에 담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사자치라는 해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한 현상이죠. 다만 현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사합의가 없이 불이익빙이 일어나는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노사해법을 찾으면 그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울러 가야 되는 것이 저희 개방조항 제시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의 조문으로 또 팽민이기 조건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자치적 요소를 가미시키면서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명확해진 부분들을 현장에 좀 표준화하는 그런 유인을 주면서 하고 빈공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과거에는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별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석 기준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불분명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하다는 거고, 지금도 불분명한 영역이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를 때는 모르게 두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던짐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는 지점이 있고, 그 지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방법은 쉽지는 않지만 다른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하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제가 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입법도 이렇게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노동부에서 지침을 좀 성급히 내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지침으로 현장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혼란뿐만 아니라, 저는 당분간의 노사 간의 갈등이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게 치열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된 부분입니다. 더 나쁜 거는 임금 체계 왜곡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라는 것이 잘못 전해지면 그 지침을 이용해서 서로 자기 이익을 실현하려 하고, 그 외에서 임금 체계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걸 도리어 망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기상여금을 재직자한테 주면 말고 퇴직자한테는 안 주면 그건 통상임금 아니다. 정기상여금을 퇴직자한테도 줘야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안 준 것 자체가 도리 문제가 아니라 안 줬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뺀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성을 갖고 임금 체계를 왜곡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는 노력을 하는 게 노동부가 너는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임금제도 개선위원회 논의 과정에 위원은 아니지만 주무국장으로서 6개월간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침의 취지와 성격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각에서 사용자들이 전화를 해오는데 저희한테 그러면 재직자 요건 집어넣으면 통상임금에서 이제 빠지겠네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하겠습니다. 라는 문의 내지 확인 전화를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에 담은 메시지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 이후에 하루심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방향은 장래의 임금 구성을 재직자 요건을 가지고 다투지 않도록 취지에 맞춰서 재정비하라는 것이고, 재직자 요건을 없던 것을 신설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볼 것이고, 불이익 변경을 함에 있어서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엄히 조치하겠다라는 취지를 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도 방향에 있어서도 그것을 분명히 할 것이고, 최근에 장관께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해서 감독관들이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신 취지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